예,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김동섭 전략가님 만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중 간의 여러 갈등들과 홍콩을 둘러싼 노이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별로 영향을 안 받고 가는 이유는 어디 있는 겁니까? 사실 악재로 보면 굉장히 큰 악재죠. 왜냐하면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1차가 진행이 됐고,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1차를 파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홍콩 보안법 때문에 홍콩 금융 허브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국과의 대립이 계속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중국이 미국 달러를 또 매도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안 좋은 거 맞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시장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경제 재건.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무너져서 시장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말 52년 살고 있는데 제가 한 번도 이렇게까지 돈을 풀어본 적은 없죠. 과거에 벤버랭키 의장 때도 이렇게까지 푸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 돈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는 상황인데, 그들과의 분쟁은 분명한 큰 핫 이슈는 맞죠. 근데 현재의 상황은 경제 재건이 먼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호재가 없는데 미국장 오릅니다. 어저께 오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봉쇄령을 했던 많은 각국이 봉쇄령을 해제하고 있다. 그게 시장을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먼저가 뭐냐가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죠. 지금은 일단 경제 회복하고 그 다음에 중갈등 시장 반영하지, 이런 식의 시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장은 이틀 연속으로 2% 정도씩 올라서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오른 게 없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점에서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V자 반등 어렵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시장은 V자가처럼 올라가고 있죠. 조정도 줬지만 행보도 했지만 올라가고 있어요.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가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추가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열고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조정을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악재가 많으니까요. 호재는 없어요. 호재는 돈 풀었다라는 거, 그리고 시장이 다시 경제 재개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정도지 아무것도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오랫동안 시황을 해보면 악재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이럴 때는 주가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악재를 극복하기 위해서 백신도 만들고 돈도 풀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술적 분석 보시면은 예상대로 올라가는데 아직 121선이나 200일선까지는 전혀 올라오지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또 올라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또 올라올 거기 때문에 시장 조정을 기대한다? 물론 조정은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 상황은 조정을 바라보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물론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판단 여러분이 하셔야 되지만 제가 보는 현재의 시장 상황은 호재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유동성과 시장이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자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시장에 반영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하나와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대한 부분,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항상 자기가 얘기했던 게 있어요. 자기만이 주식을 끌어올렸다. 그가 내세울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코로나 대응 지금 실패 못 했잖아요. 빨리 백신을 만들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이 책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내가 지금 대응은 못했지만 중국 너 때문이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트럼프는.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 격화될 수밖에 없지만, 일단 트럼프는 주가를 끌어올려야 재선에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로 보면은 주가가 빠질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는 해석이 좀 들고 있어요. 물론 또 대형 악재가 터질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서는 막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유로존에서 5천억 유로? 경기 부양 준비한다고 하죠. 이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조가 넘습니다. 시장이 돈으로 많이 다 퍼붓는데, 문제는 이 주식 투자가들 개인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개인들한테는 전혀 들어오지 않고 시장만 끌어올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회다 싶어가지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도 기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도 2,600에서 빠졌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해봐야죠. 일단 해보는 게 맞는 거라고 판단해 쓰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 6천억 유로를 왜 얘기를 하냐면 유로존이 그나마 지금 부양책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그쪽에서까지 부양책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부양할 만큼 다 한 상황이라면 이제 그 유동성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진입하는 시점이라면 주가가 지금이 고점일까요? 초입일까요? 기대치로 한번 오르고 그다음에 초입되면서 오르고 뭐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저는 조정을 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할 것 같다. 저는 사실 그 삼전 같은 경우에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저께부터 삼전은 갈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이제 시장은 삼전이 주도할 거다. 그러니까 삼전에 관심을 가져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레버리지하고 삼전에 관심을 가져라 얘기를 했는데 어저께 여의도 클래스에서 제가 삼전을 말씀드렸죠. 오늘도 삼성전자가 올려요. 그러면서 제가 한 말 있어요. 외국인들이 매도한 이유를 이제 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외국인이 왜 계속 매도하느냐에 대한 이유를 찾았고 그게 맞았다면 물론 제 개인적 생각에 맞았다면 지금부터는 매수일 거다. 그게 어저께 말씀드린 게 홍콩 보안법. 홍콩 보안법 때문에 금융허브가 인 홍콩이 무너지게 되면 홍콩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자금은 홍콩을 통해 나가야죠. 근데 보안법 제정됐으니까 어저께까지 매도했을 것이라는 해석을 하거든요. 제가 왜 이제 갑자기 이걸 같이 연결해야 되냐면 이제 유로존 자금도 우리나라 또 들어올 거라는 거죠. 어딘가를 통해서. 그 허브가 우리나라가 됐으면 정말 좋겠지만 아닐 수도 있죠. 그 허브가 동남아 쪽에 뭐 싱가포르나 이런 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금이 한쪽으로 다 몰려서 그쪽에 다시 들어올 거다라고 본다면 이러한 어떤 이슈가 시장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이 이슈가 도움이 되면 우리나라 시장 올라갈 거다. 그러면 결국 외국인이 팔았던 것은 뭐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매도가 됐으면 매수가 들어올 거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거다. 어저께 여의도 클래스에 전에 했던 말씀인데요. 오늘 보시면 독일 차트도 똑같습니다. 미국하고 똑같아요. 지금 120원, 220원 가고 있어요. 유로존에서 유일하게 1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되니까요. 역시 뭐 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거기에 맞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주도도 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삼성전자가 오늘 보시면 외국인 쌍끌이 매수로 좀 들어오고 있어요. 쌍끌이 매수로 들어오고 있는데 프로그램도 180억이 들어왔어요. 프로그램이 지금 우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끌어올렸던 투자가들 개인이잖아요. 그다음에 거기 기관이 도와줬어요. 그러면 개인과 기관이 끌어올려야 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외국인이 사실 최고지만 외국인이 안 들어와도 프로그램을 땡기면 되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다. 백워데이션인데도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시적으로 콘택트를 자꾸 만들면서 프로그램 매수 자꾸 땡기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근데 오늘 단점이 코스닥이 어저께부터 그저께 빠져요. 근데 이거는 개인들한테 살 기회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 저항대 다 돌파하고 난 다음에 잠깐 쉬는 거 정도 아닐까. 코스닥이 안 가고 주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이 시장을 끌어올린 게 누굽니까? 코스닥이에요. 코로나로. 코로나가 끝났어요? 아니요. 코로나 지금 다시 막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코스닥은요. 기회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라고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빠지는 거는 삼성전자에 몰려서 그동안 못 올라간 종목들 뭐 굴뚝주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기 매기가 같지만 코스닥은 오히려 못 산 사람한테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합니다. 같이 가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의 레벨업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를 좀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어떻게 보면 좀 그렇고 어떻게 보면 좋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가장 좋게 본 거는 뭐냐면 5주선이 60주선 아래에서 거의 약상바닥 정도를 만들면서 캔들을 감아 돌리고 있어요. 캔들을 감아 돌린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캔들을 안고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굉장히 힘이 좋거든요. 여기서는 감아 돌릴 때 3개에서 나왔지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번엔 두 번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가는 거는 일목균형표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 주도가 이제 될 만한 자리에 삼성전자가 들어섰다라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는 한 52,700원, 53,000원 정도, 2차는 55,000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30%에 대한 부분을 감안한 조정. 그래서 다른 종목 올라면 시가총액을 줄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종목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 시가총을 올리면서 삼성전자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진 것 같다. 특히 외국인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수가 어저께도 조금 들어왔죠. 아주 조금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에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결국 우리나라 시장 다시 주도주 삼성전자가 될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 코스닥이 따라가는 형국이 될 것 같다. 결국 코스닥이 안 가고 삼성전자만 가는 장은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상승장에 가장 중요했던 매수 주체자가 결국 움직일 거다라고 해석한다면 같이 갈 소지를 열어두고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섭 전략가님 함께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찬밥이었는데요. 이제 좀 따신 밥이 돼가고 있네요. 예, 삼성전자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지수 한번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코스피는 16포인트,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외국인 매수 이게 이제 끌어올리는 거죠. 코스피가 강하고요. 코스닥은 0.5% 정도 조정 양상으로 올라갑니다. 시장 공감 10 목요일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